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사람 줄어드는 거야. 친구도 줄고 연락도 줄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거지. 어쩌면 그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이 더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흘러서 사람 수가 줄어드는 걸까요? 조금만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라기보다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순간부터입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크게 다툰 적도 없습니다. 누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예전보다 연락을 덜 합니다. 친구는 약속을 자꾸 미룹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던 사람이 이제는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 순간이 있습니다. 관계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바꾸는 그 아주 미묘한 순간.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갑자기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계기에서 시작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별거 아닌 표정 하나, 평소와 다르지 않은 행동 하나. 그런데 그 시작은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그때였구나.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을 때였구나. 그 순간부터였구나.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순간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사람이 줄었지? 나는 그대로인데 왜 사람들은 점점 멀어질까? 그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조급하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편하게 마치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해주듯 함께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마음속에 비슷한 감정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별일이 없어도 전화가 왔습니다. 밥 먹었어요. 오늘 날씨 춥던데 괜찮으세요? 주말이 되면 시간 되면 얼굴 한번 보자. 이런 말도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입니다. 전화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바쁜가 보다. 일이 많겠지. 힘들어서 그렇겠지. 그래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괜찮다고 나중에 연락 오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마음 한쪽이 불편해집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그래서 먼저 전화를 걸어봅니다. 괜히 서운한 마음은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말합니다. 잘 지내지? 밥은 먹었어. 그런데 통화는 짧게 끝납니다. 나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그 나중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이제는 전화를 거는 것조차 망설여집니다. 혹시 내가 귀찮은 건 아닐까? 내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요, 별 이유 없어도 만났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밥 먹고 웃고 떠들고 그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약속이 줄어듭니다. 이번 주는 좀 힘들다. 다음에 보자. 요즘 바빠서 한 번, 두 번. 그렇게 미뤄지다가 어느새 연락이 끊깁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서로 크게 상처 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점점 흐릿해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같은 TV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도 함께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말만 합니다. 밥 먹었어. 이거 어디 있어? 내일 뭐 할 거야?
그게 다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냥 넘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이 모든 상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아주 미묘한 거리감,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시작이 우리가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는 잘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말했고 행동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멀어질까? 혹시 지금 이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셨다면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좋은 의도로 시작된 통제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나는 통제한 적 없는데, 나는 그저 걱정했을 뿐인데, 나는 조언했을 뿐인데. 맞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걱정해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선택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 말들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말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도와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간섭처럼 느낄 수도 있고 부담처럼 느낄 수도 있고 어쩌면 통제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대도 이해하려 합니다. 부모니까, 오랜 친구니까, 배우자니까 그렇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이 조금씩 다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줄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리를 둡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럼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순간입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이미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틀렸고 내가 더 옳다는 생각, 그 생각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불편한 관계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아,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이제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말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말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바꾸는 건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방향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선택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틀렸다는 판단을 받는 순간 마음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었겠지.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조언 대신 질문, 판단 대신 공감.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관계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내가 맞다는 위치에서 내려와서 네 마음이 궁금하다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 그 변화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구나. 이 한마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어렵게 느끼십니다. 속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데 겉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상대의 행동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틀렸다고 말해버리면 관계는 바로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느끼는 순간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 비로소 관계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던 말이 갑자기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색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정말 단 한 번 상대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리는 순간 관계는 다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60대의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식을 정말 많이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식 생각부터 했습니다. 오늘 밥은 잘 먹었을까? 일은 힘들지 않을까? 혹시 아픈 데는 없을까? 하루의 시작과 끝이 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건강 챙겨라. 돈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이 말들 다 사랑이었습니다. 정말로 걱정이었고 정말로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자식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습니다. 받더라도 짧게 끝납니다.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그 나중은 잘 오지 않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항상 바쁘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겠지. 힘들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무너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다가 TV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그냥 잘 되라고 한 말인데,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은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말 하나가 이분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랑도 지나치면 부담이 된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바꿔보자.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꾹 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지?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정말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하지 않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화가 조금 더 길어졌고 대화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식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줄였더니 마음이 가까워졌어요. 이 말은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편안한 곳으로 갑니다. 부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습관. 내 때는 말이야. 이 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경험이 지금과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바뀌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었고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는 그렇게 안 했다. 그건 틀린 거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비교와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상대는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대입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기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대는 분명히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점점 부담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대였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가끔의 방문. 하지만 그게 쌓이면 보이지 않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상대가 지키지 못하면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은 부담스러운 관계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건 어떤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 아주 작은 것들의 반복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기대 하나, 미묘한 표정 하나. 그것들이 쌓여서 관계를 바꿉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따른다. 이 말은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 사람, 내 자식, 내 인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인연은 소유가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흐름이 막히고 결국 더 멀리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편안함입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말을 하지 않아도 부담이 없는 사람,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머물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아주 큽니다. 붙잡으려 하면 상대는 도망가고 머물고 싶게 만들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순간이 떠오르셨나요? 혹시 그때였을까요? 그 말을 했던 순간, 그 기대를 가졌던 순간, 그 판단을 내렸던 순간, 그때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깨달으셨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해보십시오. 조언 대신 질문, 판단 대신 공감. 딱 그것 하나만,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속에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을 경험하셨나요? 혹시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은 관계와 말년의 평온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